안녕하세요. IB 케미스트리 강사 류시영입니다. 우리 챕터 3 피리어딕 테이블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입 부분 피지컬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피리어딕 테이블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피지컬 프로퍼티 중에서 레디어스는 전체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다음에 피리어딕 테이블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그 반대로,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작아진다. easier to remove 한다. 왜냐하면 further from nucleus이기 때문에 그런 것 공부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남은 피지컬 프로퍼티를 일단 시작으로 해서 공부해 볼게요. 남은 피지컬 프로퍼티, 일렉트론 어피니티, 그 다음에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란 말은 전에 케미스트리 공부한 적이 있다면은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두 개의 컨셉은 똑같아요. 기본 컨셉은 아톰이 얼마나 일렉트론을 좋아하는가. Affinity of an atom to electron을 나타내는 거예요. Affinity of an atom to electron. 얼마나 일렉트론 좋아하는가를 나타낸 것인데, 자, 이것도 데이터 폭력 한번 가봅시다. 데이터 폭력 가보면 테이블 8에 일렉트론 어피니티,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값이 있어요. 쭉 있는데 일렉트론 어피니티, 네거티비티 큰 차이가 일단 뭐예요? 딱 보이는 거.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유닛이 있죠. 킬로줄 퍼 몰. 그렇지만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는 유닛 없습니다. 유닛리스트한 I예요. 자, 이렇게 유닛으로 나온다는 거는 지금 아마 처음 듣는 학생이라면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뒤에 듣고 복습용으로 듣는 학생이라면 킬로줄 이거 힛 에너지인데, 킬로줄 퍼 몰이라 그러면 이거는 엔탈피 얘기하는 건데, 힛 에너지 측정하고 그 다음에 반응한 몰수로 나눴다는 것인데,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measure한 값입니다. 내가 실제로 실험을 해서 X라는 아톰 gaseous state가 있는데, 여기다가 일렉트론을 때려 넣어서 X-로 만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힛 에너지를 템퍼러처 바뀌고 이런 거 측정한 다음에 그걸 뭘로 나눈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experimentally decided 된 것이고 measure한 값이에요. 근데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일단 실험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피리어딕 테이블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이 메탈입니다. 메탈은 여러분들 메탈, 커퍼 애나이온 되나? 커퍼 캐타이온 잘 되죠? 메탈은 대부분은 캐타이온으로 잘 바뀌려 그러지 애나이온으로 바꾸는 거 되게 힘들어요. 대부분이 다 메탈인데 이 메탈 애들은 애나이온으로 가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이 실험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차도 많고 힘든 실험이고, 그리고 밸류를 이렇게 구해서 피리어딕 테이블에 나와준다고 한들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이거 여러모로 너무 불편하구나.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말이 일렉트로 네거티비티예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는 렐러티브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닛이 없는 거예요. 내가 measure한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뭐 측정하고 measure한 게 아니라 렐러티브한 값입니다. 플로린이 4.0으로 제일 크고, 어떻게 측정했냐면은 플로린이랑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젠 사이에 일렉트론 한 개 아니에요. 일렉트론 페어를 이렇게 플레이스 해줬을 때 일렉트론 페어가 딱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끌리게 돼요. 이렇게 조금 더 끌리게 돼요. 그래서 플로린 4.0을 기준으로 두거든요. 플로린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나머지 애는, 다른 아이는 일렉트론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나타낸 렐러티브한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는 affinity of an atom
for shared electron. 이렇게 shared electron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affinity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shared electron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트렌드를 봐보면은 periodic table 있을 때 이렇게 가면 갈수록 둘 다 커져요.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뭐 트렌드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굳이 트렌드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일렉트론 어피니티 인크리스 되고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도 인크리스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이 당연히 노블 게스는 포함 안 된다. 왜냐면은 노블 게스인 경우에는 no tendency for electron이기 때문에 아예 포함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노블 게스 앞에서 레디어스랑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할 때는 포함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일렉트론 어피니티, 네거티비티 할 때는 아예 포함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그러면 플로린이랑 클로린 중에 누가 더 클까요? 플로린이 더 큽니다. 왜 그럴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자, 이거 책에 보니까 그림으로 일단 이해하기 잘 되게 써놨어요.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96쪽에 가면은 플로린이랑 클로린이랑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를 잘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왔는데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는 shared 아톰일 때 클로린 똑같이 H 있을 때 근데 클로린이 사이즈가 더 크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레디어스가 더 크니까 further from nucleus 하니까 shared electron이랑 nucleus 사이의 distance가 넓으니까 머니까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더 작겠구나. 아니면 클로린일 경우에 레디어스가 작아서 distance between shared electron이랑 nucleus 사이가 shorter 하기 때문에 attraction force, tendency for electron이 increase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는 왜 유닛이 없는가 그거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딩할 때 엄청 많이 쓰이는 텀이에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자체 가지고 이게 왜 더 큰가 그리고 왜 더 큰가는 사실 나온 적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고 그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해는 하셔야 돼요. 이 텀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move on 해서 여태까지 지금 우리 physical property 4가지 살펴봤어요. periodic table 전체에 있을 때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은 radius 1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사이즈는 커지고 나머지 애들 3개 ionization energy, electron affinity, electron negativity는 이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ionization energy인 경우에만 noble gas include 되고 얘네들이는 noble gas include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챕터 3 다음 순서 중요한 그룹들로 가볼게요. 중요한 그룹들 일단 그룹 1 아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H 빼고 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 그룹 1인데 H는 일단 포함시키잖아요. H는 자리만 여기 있는 거지 메탈 아니죠. 얘는 그냥 일렉트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둔 것입니다. 알칼리 메탈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칼리 메탈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같은 그룹에 있기 때문에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다 한 개예요. 그죠? 한 개입니다. 한 개이기 때문에 similar chemical property를 가져요. 얘네들 다 플러스 1으로 잘 바뀌려고 하죠. 자, similar chemical property를 가진다. 얘네들은 다들 어쩜 그리 물이랑 반응을 잘해요. 처음 케미스트리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거 프로덕트 예측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H2O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거는 이게 아이온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긴 아닌데 좀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자면은 플러스랑 OH-로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 Li는 N아이온을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캣아이온으로 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OH-를 replace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H 플러스 자리를 replace 하려고 할 거예요. LiOH 그리고 H는 밀려나서 뭐로 바뀌느냐? H2 가스로 바뀝니다. 밸런싱 해주면은 여기다 1/2 해주면 더 빠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모든 숫자 앞에 난 이거 프랙션 있는 거 싫다. 그럼 20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반응을 잘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소디움의 경우에도 물이랑 반응 굉장히 잘합니다. NaOH 똑같은 이유로 소디움 케타인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1/2 2분의 1 이렇게 가스를 만들어요. 스테이트도 만약에 제가 인클루드 시켜준다면 얘 솔리드, 얘 리퀴드였는데 얘네들은 액큐어스 솔트를 만들게 되고 가스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자, 일단 두 가지 공통점. readily react with water 한다는 거. 그리고 gas 버블 된다는 거. H2 가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얘네 둘 다 반응을 섞잖아요. 이렇게 무슨 컨테이너에다가 반응을 시키는데 둘 다 heat이 produce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만지고 있으면 잡고 있으면 따뜻해져요. 뜨거워져요. heat produce 되는 반응. 더 어려운 말로는 이렇게 heat produce 되는 반응을 exothermic reaction이라 그래요. thermic reaction. RxN은 제가 가끔 수업하다가 쓸 텐데 reaction의 약자예요. exothermic reaction이고. 그리고 또 acid base 챕터 공부한 학생이다. 그럼 이 용어 익숙할 거예요. 둘 다 베이직 솔루션을 만든다. 베이직 솔루션 나중에 acid base 파트 배울 때 배울 것인데 OH-를 포함하고 있으면 베이직 솔루션이죠. 그리고 또 더 자세한 거 얘기하면 둘 다 칼라리스 솔루션을 만든다. 뭐 블루나 레드 이런 거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페런트나 컬러리스 솔루션을 만든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 리액티비티에서 큰 차이점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에는 잘 없을 것 같아요. 리튬만 해도 그냥 여기 뭐 이게 메탈 선처럼 와이어로 막 이렇게 그냥 감겨져 있어요. 아무 때나 보관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디움만 해도 얘는 이런 통 안에 보관돼 있어요. 통 안에 기름이 담겨져 있고 기름 안에 소디움 메탈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디움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뚜껑 열고 핀셋으로다가 뭐 여기서 가위를 좀 잘라가지고 핀셋으로 꺼낸 다음에 더 여기서 좀 자르다든지 하고 휴지에다가 좀 잘 닦아내거나 아니면은 더 정확하게 하려면 펜테인 리퀴드나 이런 걸로 닦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소디움은 되게 심각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왜 그렇냐? 소디움만 이 두 번째 줄만 가도 물이랑 리액티비티가 너무 커져서 공기 중에 있는 베이퍼랑도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소디움이 이렇게 있으면 기름층이 이 베이퍼랑 차단을 막아주는 거예요. prevent from contacting with vapor in the air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세슘, 프랑시움 이런 데로 가면 너무나 폭발적인 반응이 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막 그 장난치는 아이들 클립을 본 것 같은데 이 소디움 덩어리 그 화장실 변기에 떨어뜨리면 변기가 폭발합니다. 깨집니다.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이때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실수로 소디움 한 손톱만한 요 덩어리를 이런 플라스틱 물 들어가 있는데 떨어뜨렸어요. 그게 깨졌습니다. 반으로. 굉장히 반응성이 막 격렬하다는 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진짜 격렬해진다는 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리액티비티가 increase 되는구나.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readily react with water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소디움이랑 반응할 때 more heat produce 된다. 그 다음에 more vigorous 하다. 뭐 이런 거. more gas produce 된다. in a given time. 같은 시간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양적인 건 사실 상관없어요. 더 그냥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거지. 양적인 건 상관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또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경우 보면, 첫 번째 경우 보면 리튬이 리튬 플러스로 했어요. 두 번째는 소디움이 소디움 플러스로 됐죠. 그럼 요거는 무슨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레디어스,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일렉트론 어피니티, 네거티비티 요 네 가지 중에서 뭐랑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냐면은 캐타이온으로 되는 거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랑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누가 더 작지요? 소디움인 경우에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easy to 더 more easier to become 캐타이온인 거예요. 더 쉽게 캐타이온으로 바뀌기 때문에 리액티비티가 커진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리액티비티를 이용한 질문을 하나 또 할게요. 예를 들어 아무거나 제가 example을 드리면 LiCl 더하기 뭐 K 만약에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KCl 플러스 Li 그리고 뭐 RbCl 더하기 거꾸로 Li 자, 첫 번째 반응은 spontaneously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반응이 지금 spontaneous라는 것도 용어 더 걸리죠. 아 이거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그냥 반응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여기서는 지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물어보는 거다.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한가? 자 여기 리액턴트일 때 캐타이온으로 존재하고 있는 아이가 누구죠? K, Cl, Li 중에 Li가 캐타이온 존재합니다. 프로덕트인 경우에는 지금 K가 캐타이온 존재하죠. 다시 그룹 1 RB 뭐 이렇게 했어요. 자 누가 더 캐타이온 얘가 Li 플러스로 바뀌는 거 NA가 Na 플러스로 바뀌는 거 누가 캐타이온으로 더 잘 존재하죠? K 플러스가 캐타이온 존재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에너지컬리 페이블 때에 더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Li 플러스보다 K 플러스가 더 뭐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힘이 센 게 생기니까 이거는 반응 갑니다. 가운데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리액턴트일 때는 캐타이온으로 있는 아이가 RB죠. RB 플러스인데 프로덕트일 때는 Li 플러스예요. RB 플러스 더 힘센 애였는데 힘 약한 애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반응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리액티비티 다음으로 우리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사실 이것도 챕터 4를 알면은 더 좋은데 간단하게 일단 설명할게요. 그럼 챕터 4 이해할 때 아마 더 편하실 테니까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이게 스테이트 체인지 되는 거죠. 멜팅 포인트는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가는 거고 보일링 포인트는 리퀴드에서 가스로 가는 거예요. 스테이트 체인지 될 때 관계 있는 게 뭐냐면은 몰리큘이랑 뭐 솔리드는 이게 완전 꽉 잡혀 있는 거라면은 리퀴드는 이 정도 잡혀 있는 거고 가스는 이렇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하나가 몰리큘이라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 체인지를 바뀌는 게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몰리큘이랑 몰리큘 사이의 힘이에요. 인터 몰리큘러 포스라 그럽니다.
챕터 4 할 때 굉장히 크게 배울 건데 이 intermolecular force 종류랑 이거 영향 미치는 뭐 팩터들 이런 거 되게 크게 공부할 건데 보일링 포인트, 멜팅 포인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거는 다 intermolecular force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타입의 intermolecular force를 가지고 있고 얘는 어떻게 되면 커지고 어떻게 되면 작아지는구나.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그룹 1인 경우에 리튬이랑 리튬 사이의 힘, 인터몰리큘러 포스 이건 뭐 인터 아토믹 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덜 헷갈릴 것 같지만 그런 말을 쓰진 않습니다. 인터몰리큘러 포스, 그다음에 소디움이랑 소디움 사이의 인터몰리큘러 포스 다 같은 타입의 인터몰리큘러 포스가 있어요. 어떤 타입이냐면은 메탈릭 본딩. 자, 메탈릭 본딩은 어떤 힘이냐? 얘가 사실은 Li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Li 플러스 캐타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캐타이온은 이렇게 fixed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NA는 더 사이즈 크니까 크게 그릴게요. fixed position of cation이랑 요 사이를 막 떠돌아다니는 delocalized electron 사이의 힘이에요. 메탈릭 본딩은 메탈릭 본딩이니까 attraction force between 캐타이온이랑 and electron이에요. 캐타이온 and 애나이온이 아니라 캐타이온 and electron. 근데 캐타이온은 fixed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얘는 자유로워요. free mobile electron, delocalized electron 막 이런 말 볼 거예요. 그러한데 얘 지금 보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이즈 커지니까 요 뉴클레우스 파트랑 일렉트론 사이의 어트랙션 포스 당연히 약해지겠죠. 멀어지니까.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메탈릭 본딩이 위익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그냥 위익해지기 때문에 메탈릭 본딩 멜팅 포인트 내려간다 이러면은 그 풀 포인트도 못 받아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멜팅 포인트 낮아진다. 그 이유는 메탈릭 본딩이 약해지기 때문인데 메탈릭 본딩이 약해지는 이유는 이렇게 레디어스가 커지기 때문에 distance between cation, fixed position, electron 사이가 멀어지니까 attraction force가 less attraction force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룹 1인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정리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를 봤어요. reactivity,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melting point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작아진다. 거꾸로 말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요한 그룹들 할로겐 봐볼게요. 할로겐은 어떤 거 있냐? F, 플로린, Cl, Br, I 이렇게 있죠. AT 얘는 레디오 액티비티가 너무 큰 아이라 가지고 우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포함 거의 안 시켜줍니다. 자, 할로겐의 경우에 IB에서 완전 암기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 할로겐의 physical property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 혹시 SAT를 위해서 듣는 학생이다. SAT도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physical property 외워야 되는데 일단 할로겐은 공통적으로 얘는 엘리먼트 폼이 이렇게 되죠. 다이아토믹 몰리큘이다. 플로린 혼자 있는 경우 뭐 되게 특별한 경우에 있겠지만 그냥 노멀한 경우에는 절대 없다. 위에 있는 거 두 개 가스예요. 룸템에서 가스, 브로민, 리퀴드, 아이오딘 솔리드입니다. 색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칼라리스 가스, Cl2 색깔 약해요. 옐로우 그린, Br2 브라운, 레디쉬 브라운 외우기 쉽죠. 브라운, Br 레디쉬 브라운, I2 퍼플 솔리드. 색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진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요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Physical Property. 이것도 IB 시험을 위해서 몰라도 괜찮은 건데
좀 특이한 경우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룸템에서 리퀴드로 존재하는 거 거의 없어요. 단 두 개뿐이에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BR2 그리고 하나 더는 무엇이냐면은 HG, Mercury. 뭐 위험하다고 막 들리는 거. 이게 왜 위험한가도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멀큐리 이거 두 개가 룸템에서 리퀴드로 존재하는 아이입니다. 뭐 다른 애들 for example 갈리움 뭐 이런 거는 멜팅 포인트가 30도예요. 그래서 한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리퀴드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25도씨에서 리퀴드로 존재하는 아이는 이렇게 단 두 개라는 거. 그러니까 BR2가 되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얘는 실험실에 실제로 있는 거 보면 그 소독약, 빨간 약 같아요. 색깔도 빨갛고 리퀴드고 해서. 자, 이 피지컬 프로퍼티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이 그룹에서도 그룹 1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액티비티랑 보일링 포인트, 멜팅 포인트를 볼 것이에요. 일단 리액티비티 살펴볼게요. 리액티비티는 아까 그룹 1은 얼마나 easily become cation인가를 봤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반응을 하면 캣아이언이 되나?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N아이언이 돼요. F는 F-, Cl은 Cl-, 그 다음에 I는 I- 이렇게 N아이언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reactivity 얘기할 때 얼마나 easily become N아이언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누가 N아이언 제일 잘 될까요? 요 경우, 플로린인 경우 N아이온이 제일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렉트로네거티비티 제일 크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액티비티가 커집니다. 아까 그룹 1은 내려갈수록 리액티비티 커진다 했죠? 할로겐 경우에는 올라갈수록 리액티비티가 커져요. 그럼 제가 이 문제 물어볼게요. KBR. 반응이 일어난다면은 Cl은 캣아이언이 되는 게 아니라 요거 반응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물어보는 거. 요거 반응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물어보는 거.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리액턴트일 때 누가 N아이언으로 있는가? 이 경우는 Br 마이너스가 N아이언으로 있죠. Cl은 뉴트럴해요. 자, 프로덕트일 때 누가 N아이언으로 있는가? Cl이 N아이언으로 있습니다. 누가 더 힘세지? CL이 더 힘세요. 그러니까 힘센 거 생기는 거 좋아요. 반응 갑니다. 이 경우는 두 번째 경우 여기서 리액턴트에서 누가 N아이언으로 있는가? 플로린이 N아이언으로 있어요. 프로덕트에서 누가 N아이언으로 있는가? 클로린이 N아이언으로 있어요. 누가 더 힘센가? 플로린이 더 힘세요. 힘센 거 밀어내고 힘 약한 거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건 반응 가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반응 갔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observation 이거 다 색깔 없는 건데 CL2도 뭐 얘 거의 색깔 되게 약한 건데 BR2 색깔 진해진다 다커해진다 solution turns darker color 하다거나 아니면 더 스페시픽하게 reddish brown으로 바뀐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100쪽에 요거 색깔 딱 나와 있습니다. CL2 yellow green, BR2 저런 색깔. I2는 퍼플인데 물에 녹으면 조금 더 퍼플보다는 빨간색에 가까운 색깔이 되네요. 실제로 I2는 완전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I2는 중요한 성질이 빼먹었는데 얘 서블리메이션입니다. 서블리메이션이 뭐였죠? 솔리드에서 가스로 바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퍼플 베이퍼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I2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멜팅 포인트 사실 이건 멜팅 포인트까지 얘기하기 그렇고 보일링 포인트 멜팅 포인트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 보일링 포인트 F2CL2 BR2 I2
요걸 한 덩어리로 보는데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요거도 지금은 풀리 안 돼도 괜찮아요. 이거 챕터 4 인터몰리큘러 포스 갈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F2, F2 몰리큘 사이의 힘, Cl2, C l 몰리큘 사이의 힘, Br2, Br2 몰리큘 사이의 힘, I2, I2 몰리큘 사이의 힘, 어떤 힘이 존재하는가 하면은 디스퍼전 포스가 존재합니다. 용어 처음 듣는 학생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놀라지 마세요. 챕터 4에서 다룰 거예요. 디스퍼전 포스는 어디에 프로포션 하냐? 몰리큘러 웨이트, 사이즈에 프로포션 합니다. 사이즈가 커지면 디스퍼전 포스도 커져요. 그 이유는 챕터 4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이즈 커지니까 디스퍼전 포스 커지니까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인크리즈 되겠구나 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로겐 그룹인 경우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리액티비티 올라갈수록 인크리즈 되고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는 내려갈수록 인크리즈 되는 거 할로겐인 경우 그룹 7 또는 17인 경우에 이렇고 그룹 1인 경우에는 반대예요. 다시 생각해보면 리액티비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커졌고 멜팅 포인트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졌습니다. 요 두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 봤어요. 오늘 그 피지컬 프로퍼티,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일렉트론 어피니티 해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룹 2개 케미컬 프로퍼티랑 그 트렌드들 리액티비티랑 멜팅 포인트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왜 더 증가하고 리액티비티는 그룹 1인 경우에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랑 캐타이온이 되기 때문에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룹 17인 경우에는 얘는 애나이온이 되기 때문에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액티비티가 커진다. 그리고 케미컬 이퀘이션 주어졌을 때 이 반응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라는 거 예측하는 거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역시 복습 잘 해주시고요. 피리어디서티 요 챕터 3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좀 있어요. 막 케미컬 이퀘이션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케미컬 이퀘이션은 사실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보다 보면 오늘 본 것만 해도 거의 다 그냥 싱글 디스플레이스먼트예요. 얘는 캐타이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캐타이온 자리를 쳐낸 거고 애나이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애나이온 자리를 쳐낸 거예요. 좀 더 책을 많이 보고 생각을 많이 해보면은 익숙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오늘도 이 긴 시간 동안 새로운 내용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